트럼프가 생일까지 종전하고 싶다더니 결국에는 생일에 맞춰 종전합의를 발표했습니다. SNS에는 이렇게 올렸죠. 세계의 배들이여 엔진을 켜라. 오일을 흘려라. 백악관 가든에서 UFC 파티가 열렸습니다. 팔순잔치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말처럼 배가 다녔을까요? 호르무즈를 실제로 지나간 배는 LNG 선박 한 척에 불과합니다. 탱커는 155척에서 215척이 아직 묶여 있습니다.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배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거죠. 오늘 시장의 질문은 이거입니다. 가격이 현실을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말만 현실을 앞섰던 건지. 우리 계좌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합의는 발표가 아니라 서명이라고요. 서명은 나올 것처럼은 보입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했거든요. 공식 서명식은 금요일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합의 내용에는 호르무즈 재개방과 60일 휴전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통행료는 미국 측에서는 60일간 무료라고 밝혔고, 트럼프는 이걸 영구 무료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란은 60일 이후에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양측이 디지털 서명했다는 미국 주장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고요. 합의 전문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다행히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브렌트 82달러대, WTI가 80달러대 초반. 금요일에 87달러에서 하루 만에 5%대가 빠지면서 3개월 저점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시티는 브렌트 전망을 3분기 75달러, 4분기 70달러로 낮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배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호르무즈를 지나간 선박은 LNG 캐리어 한 척에 불과합니다. 기뢰 제거에만 40일에서 50일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해운회의소는 약 500척의 선박과 2만 명의 선원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합의를 선반영했지만 물류는 아직 따라오지 않은 겁니다. 제가 브렌트 미결제 약정 17% 감소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행이 확인되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행이 지연된다면 되돌림도 클 수 있겠죠. 그리고 60일 휴전이지 완전한 종전은 아니라는 점 잊을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유가는 빠졌는데 월가는 바로 위험선호를 켰습니다. 어젯밤 월가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3.07% 상승, S&P 500이 1.65% 상승, 다우가 51,671포인트로 역대 최고 종가를 갱신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99.6으로 밀렸습니다. 유가 하락, 주식 상승, 달러 약세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에 반도체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론이 10.8%, AMD가 7%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스페이스X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틀째 19%대가 상승하면서 종가는 192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관사들이 초과 배정 옵션을 행사하면서 총 IPO 조달액이 857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43% 위에 있는데요. 저는 이걸 민간 시장 밸류에이션이 공개 시장으로 넘어오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틀 연속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이 랠리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가가 하락되면 인플레이션 부담도 완화되고요.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된다면 성장주 할인율도 하락이 되겠죠. 성장주 할인율이 하락된다면 반도체, AI, IPO에 돈이 몰리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구조의 첫 단추가 유가 하락이고요. 유가 하락의 기반은 합의 기대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단추가 풀릴 수도 있겠죠. 유가와 주식이 움직이는 사이 AI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빨아들이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 만에 채권 시장에 나왔는데요. 250달러 규모고요. 만기는 최장 2056년까지입니다. 주문은 850억 달러가 몰렸어요. 엔비디아의 현금 보유액이 132억 달러인데 한 번에 250억 달러를 조달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AI 투자 얘기는 주가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채권은 그걸 한 단계 더 올린 거죠. AI 설비 투자가 주식만의 테마가 아니라 채권 시장에 자금까지 빨아들이는 자본시장 이벤트가 된 거예요. 다만 이 돈이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채권 시장에서 자기 신용 벤치마크를 세운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같은 날 10년물 금리는 4.47%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 신호도 나왔는데요. 머독의 폭스가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를 2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는 33조 원 상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 주가는 16.8%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시너지보다 부채와 희석을 먼저 본 건데요. 이걸 한데 묶으면 이렇습니다. 돈이 AI에 들어오는 건 맞지만 모든 성장 테마가 같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현금 흐름과 수요가 확인된 곳에서는 채권 시장까지 돈이 몰리지만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부채가 늘어나는 딜에는 즉각 페널티가 붙는다는 거겠죠. 실물 경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1% 증가, 제조업 생산은 보합입니다. 설비 가동률 76.2%로 장기 평균을 밑돌았어요. 근데 반도체, 전자부품 생산은 전월 대비 2.4%, 전년 대비 14.4%가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전체는 멈춰 있는데 AI 관련 설비만 버티고 있는 구조입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도 19.6에서 5.7로 크게 둔화됐는데요. 시장 예상이 13.9였는데 크게 밑돈 겁니다. 가격 압력과 공급 여건 악화가 동시에 잡혔고요. 주택시장 지수는 35로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체 가격이나 비중 35%, 인센티브 62%, 14개월 연속 위축권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경기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부문별로 갈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AI 설비는 살아있지만 나머지 제조업과 주택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은 FOMC 결과가 나오고요. 빅 이벤트들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일본은행 결정이 나오는데요. 설문에서는 94%가 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에서 거래 중이고 일본 재무성은 지난달에만 11조 7천억 엔을 엔화 방어에 썼습니다. 일본은행이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엔캐리 자금이 흔들리고 한국 원화와 외국인 수급에 압력이 올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FOMC가 있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점도표와 기자회견이 같이 나옵니다. 이번이 케빈 허시 의장의 첫 회의인데요.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지만 핵심은 동결 여부가 아닌데요. 점도표에 연내 인상 가능성이 살아있느냐, 유가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변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내리면 물가 부담은 줄어드는데 그 여유를 연준은 긴축 쪽으로 쓸 수 있다고요. 워시 의장이 유가락은 일시적이라고 말한다면 연준 프리미엄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이란 합의에도 인플레 경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영란은행은 목요일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고 동결이 예상됩니다. G7 정상회의도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프랑스 디지털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와인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통상 리스크의 잔불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장은 어젯밤 iCEOs 반도체 ETF가 5.3% 상승하고 마이크론이 10.8%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상장이 이르면 8월인 만큼 스페이스X가 보여준 대형 IPO 소화력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명은 나왔는데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고요. 유가는 빠졌고 주식은 올랐습니다. 근데 배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행과 FOMC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질문이 서명이 나오느냐였다면 오늘부터의 질문은 이행이 따라오느냐로 바뀔 겁니다. 가격은 현실보다 먼저 움직인 것 같고요. 호르무즈 탱커가 실제로 움직이고 FOMC에서 워시 의장이 유가 하락을 인정하는 톤을 내야 이 랠리의 다음 단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후 모습을 확인하는 주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젯밤 랠리의 기반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는 숏 포지션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수익이라는 건 늘 구간 싸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판단 기준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지금 오른쪽에 PPT로 띄워드리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일본은행 결정과 워시 의장의 첫 FOMC 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시장 흐름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